이번 이야기는 실화. 무인도.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2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어부의 가족이 탄 배가 기관 고장으로 무인도에 표류. 한 달 만에 구출되었지만 아버지는 시체조차 찾지 못했으며 장녀는 표류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남동생은 살아남아 누나의 시신을 먹으며 버텼다고 한다. 하지만 누나의 시신을 살아있는 사람 취급하는 듯 정신착랑 증세를 보이며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했고 아직도 정신병동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살아남은 소년이 표류 기간 동안 쓴 일기인데 군데군데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약간의 덧칠을 가미한 것이다. 의욕도 있으니 양해 바란다. 2월 2일 젠장, 무인도의 표류라니. 더럽게도 재미있는 소재에 내가 이렇게 걸려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이 망할 섬에는 나무도 동물도 심지어 풀 한 포기도 없다. 언제 말라 죽었는지 짐작도 할 수 없는 나무 두 그루만이 쓸쓸하게 섬을 지키고 있었다. 아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렸겠지. 이곳에 있는 거라곤 바위와 반쯤 가라앉아버린 배와 머리를 다쳐 기절해버린 누나, 그리고 나. 아버지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다. 배가 고픈데 머리가 너무 멍하고 몸은 마구 늘어지기만 한다. 손목을 놀려 글을 쓰는 것도 귀찮기만 하다. 2월 4일 가라앉아가는 배에서 짐을 날라왔다. 그 중엔 통조리 몇 개와 물 몇 병, 그리고 술병들도 있었다. 낚싯대도 하나 가지고 나왔지만 미끼가 없다. 벌써 가라앉아서 물고기들의 배를 채웠겠지. 이것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구조될 수 있을까? 성냥이나 칼 따위도 꺼내왔지만 바위 속에서 원주민이라도 기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쓸모가 없을 것 같다. 혹시라도 정말 원주민이 기어나온다면 성냥으로 머리를 태워버려야겠다. 바다의 한가운데는 정말 고요하다. 파도가 이 섬을 내리치는 소리만이 계속 울릴 뿐이다. 이렇게 일기라도 쓰지 않으면 나도 저 파도처럼 바위에다 머리나 찍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누나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숨을 쉬는 걸 보러 와서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짐승이 없는 섬이라 다행인 것 같기도 하다. 적어도 자다가 잡아먹힐 일은 없을 테니까. 2월 5일 어쩌다가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나의 아버지는 어부이다. 아니, 이제 어부였다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죽은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였다라든가. 젠장, 난 단지 아버지를 따라 다랑어 따위나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바다로 나왔을 뿐이다. 뿐이었다. 하필이면 망할 배가 이럴 때 고장날 게 뭐라.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 아닐까. 저기 누워있는 누나처럼. 누나는 중학교를 나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었다. 고등학교는 가지 않았다. 가끔 그것이 나의 탓이라며 날 원망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것이 누나의 머리가 나빠서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서 나는 이번에 고등학교를 들어갔다. 그것도 공부를 잘한다는 애들만 가는 시내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의 말이다. 내가 여기서 죽어버린다면 모두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저기 누워있는 누나보다도. 하긴 이제 실망할 가족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지만. 2월 7일 술을 좀 꺼냈다. 아버지가 가끔 마시던 독한 백주 몇 병. 가끔 아버지를 따라 나올 때면 회와 함께 한 주단씩 허락되던 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 누가 있었던 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식량이라고 해봐야 혹시나 해서 실어놓은 통조림 몇 개와 빵 조각 몇 개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이미 거의 남지 않았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사방의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며 바다로 뛰어들어 버리고 그런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한다. 치기가 덜자 충동은 조금 더 심해졌다. 저 수평선까지만 헤엄쳐가면 육지가 보일 것 같기도 했다. 쓰러져 있는 누나의 입에 술 약간 부어주었다. 누나는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머리를 조금 부딪힌 것뿐 피가 심하게 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다. 저러다가 굶어 죽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2월 8일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남은 거라고 물 약간과 술밖에 없다. 술이라도 없었으면
바위를 뜯어먹어야 할 판이었다. 남은 물에다 술 섞었다. 배는 부르지만 갈증은 심해졌다. 누나의 입에 술 부어주자 누나의 입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다. 아니 움직였다. (2월 10일) 드디어 누나가 깨어났다. 누나는 깨어나자마자 물을 찾았다. 멍청한 누나. 하지만 물 따위가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난 누나의 입을 열고 술을 부어주었다. 벌컥벌컥 이 피같은 술을 맛있게도 먹어대는구나. 하지만 술 얼마든지 남아있으니까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그동안 누워있던 덕분에 식량은 모두 내 몫이 되었으니까. 미끼가 없는 낚싯대를 들여놓았지만 물고기 따윈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낚싯대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때려잡는 것이 더 낫겠구만. 2월 13일 손발이 조금씩 저려온다. 며칠 술만 마시고 있다. 배고픔과 쓰림이 섞여 괴롭다. 하지만 술이라도 맛있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다. 누나는 정신을 차렸지만 일어나지는 못한다. 하긴 일어날 수 있었으면 뭐해. 가만히 누워있는 게 차라리 낫지. 누나에게 배가 고프다고 칭을 대봤지만 눈동자만 움직일 뿐이다. 뭐라도 해보란 말이야. 이 멍청한 거. 그렇게 누워있으면 배가 알아서 지나가다가 우릴 구해준대? 16일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기다리던 구조선이 도착했고 그 배에는 아버지가 타고 있었다. 하지만 누워있던 누나는 결국 죽어버렸다. 잠에서 깨어 꿈이라는 걸 알았을 때 눈물이 흘러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누나의 품에 안겨 한참 울었다. 누나, 배고파. 집에 가고 싶어. 아빠가 보고 싶어. 문득 아빠 생각이 난다. 사람이 죽으면 물에 떠오른다는데 물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아빠는 분명히 죽은 게 아닐 것이다. 내일쯤엔 배를 타고 우릴 데리러 올 것이다. 그때 술 마셨다고 혼내면 어쩌지? 2월 17일 누나가 말했다. 다리가 아프다고. 누나의 바지를 약간 걷어보니 색깔이 이상했다. 누나의 다리는 마치 고무줄을 묶어놓은 손가락처럼 퍼렇게 되어 있었다. 내일이라도 썩어버릴 것 같았다. 그때 누나가 짐꾸러미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칼을 가지고 오라고. 맞다. 칼이 있었지. 나는 칼을 들고 와 누나의 바지를 찢었다. 하지만 바지가 누나의 다리를 죄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우리 마을엔 팔다리가 없는 아저씨들이 몇 명 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걸렸다든지 녹이 쓴 작살에 찔렸다던가 해서 팔다리를 잘랐다고 한다. 누나의 다리도 잘라내야 할까? 어쩌지 누나? 2월 18일 누나와 나는 결국 누나의 다리를 잘라내기로 결정했다. 회를 뜰 때 사용하던 커다란 칼이라 단번에 내리치면 그렇게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누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었다. 맹정신이 힘들겠지만 누나나 나나 술 때문에 며칠째 맹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다리를 잘라도 술이 뿜어져 나올 지경이네 말이다. 눈을 질끈 감고 누나의 왼쪽 다리를 내리쳤다. 얼굴에 뜨뜻한 무언가가 튀었다. 손을 만져보니 거무죽죽한 피였다. 소름이 돋아 몸을 한 차례 부르르 떨었다. 예상과 다르게 누나의 다리는 한 번에 잘려나가지 않았다. 누나의 다리를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 몇 번쯤 내려찍고 또 썰어야 했다. 특히 뼈가 잘리지 않아 뼈만 두고 살을 잘라낸 뒤 다리를 뽑아내야 했다. 살이 썩어썩어 썰린 느낌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신기하게도 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책에서 본 것처럼 술로 누나의 잘린 부위를 소독해 주었다. 누나 나 때문에 산 거야. 다리 한쪽 정도는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잘라낸 다리를 버리려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차피 잘라버린 다리
말라 죽어있는 나무를 부러뜨려 가지를 모았다. 오랜만에 힘을 너무 썼더니 피곤하다. 감각이 없어진 줄 알았던 뱃속이 요동을 친다. 기다려. 오늘은 포식을 시켜줄 테니까. 마른 나무라 불이 잘 붙었다. 나는 누나의 다리를 낚싯대에 매달아 굽기 시작했다. 그래, 저건 누나의 다리가 아니야. 마을 잔치 때나 맛볼 수 있는 맛있는 돼지고기다. 고기가 있는 냄새에 뱃속은 더욱 요동을 친다. (2월 20일) 사람의 정강이 하나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았다. 며칠 동안 굶어서인지 동 말라 있었다. 누나는 웬일인지 먹지 않았다. 누나, 이건 맛있는 돼지고기라고. 먹기 싫으면 말아.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오랜만에 들어간 고기에 속이 쓰렸다. 몇 번이나 먹은 것을 개워낼 뻔했지만 이 아까운 것을 개워내버릴 수는 없었기에 입을 틀어막고 누워있었다. 한동안 난리를 치던 내 몸은 서서히 소화라는 것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또한 다 먹어치워버렸다. 뼈를 모조리 핥아먹었지만 이젠 끝이다. 오늘도 아빠가 담배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일쯤이면 나타나겠지. 그럼 내가 누나를 살렸다고 말해줘야지. 그럼 천재의 의사의 탄생이라고 놀랄지도 모른다. 2월 21일 누나의 오른쪽 다리 역시 푸르게 변해버린 걸 알았다. 마침 며칠 전에 잘라낸 왼쪽 다리처럼 오른쪽 다리는 상태가 더 심해 무릎을 잘라내는 것으로는 될 것 같지 않았다. 허벅지까지 완전히 잘라내야 할 것 같다. 아니, 가만히 보니 왼쪽 허벅지 역시 잘라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하루에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한쪽부터 하기로 한다. 일단 왼쪽 다리부터 완전히 잘라내버려야 했다. 누나, 괜찮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다리가 썩어버릴 것 같은걸. 허리까지 썩어버리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우리 동네에 허리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야. 나는 다시 칼을 들어 누나의 허벅지를 잘라냈다. 이번엔 처음 한 번 찍고 서서히 썰어냈다. 저번처럼 피가 튀지 않도록 서걱서걱. 입에 침이 고인다. 마른 나무를 조금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한다. 허벅지는 무릎보다 굵어서 그런지 더욱더 힘들었다. 뼈를 뽑아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침은 계속 고였고 난 저번처럼 누나의 허벅지를 굽기 시작했다. 옳지, 이건 쇠고기야. 어젠 돼지고기, 오늘은 쇠고기. 허벅지는 정강이보단 고기가 많았다. 누나는 여전히 먹지 않았지만 아무렴 어때? 이걸 먹는다고 다시 다리가 자라나는 것도 아닐 테니까. 문득 다리를 잘라 먹으면 다리가 다시 자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2월 22일 누나의 남은 오른쪽 다리마저 잘라내었다. 물론 왼쪽 허벅지의 고기는 아직도 남아있었지만 난 누나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절대 먹기 위해서가 아니니까. 이상하게도 피는 많이 흐르지 않았다. 원래 이렇게 잘라내면 피가 많이 안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수술도 하겠지. 누나에게는 여전히 술만 입에 흘려 넣어준다. 문득 누나는 오줌도 안 누는 걸까 하는 생각이 나지만 부끄러워할 것 같아 물어보진 말아야겠다. 2월 25일 고기를 실컷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쌓여있는 고기들, 마을 자취 때 먹어보았던 돼지고기보다 더욱더 맛있는 것 같다. 집에 돌아가면 동네 아이들에게 자랑해야지. 고기 실컷 먹어봤다고. 문득 다시 궁금증이 떠올랐다. 자기의 다리를 잘라 먹으며
다시 다리가 자라날까? 난 시험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너나 어차피 양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손가락 하나 더 없어진다고 해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난 누나가 자는 동안 누나의 왼손가락 하나를 잘라내었다.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다리를 자르는 것에 비해 너무도 쉬웠고 역시 피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 누나는 손가락을 잘랐음에도 깨지 않았다. 나는 그 손가락을 불에 익히려다 타버리면 제대로 안 될까봐 그냥 잘게 잘라서 누나 입에 넣어주었다. 아마 잠결에 삼킬 것이다. 소년의 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 있다. 기사에 의하면 소년이 구조된 날은 다음 날이 26일이라고 한다.